시청자 여러분,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요즘에 잘 먹고 잘 사는 법에 대한 관심들이 참 많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법, 무엇보다도 잘 먹어야 될 텐데 이 위장 기능이 약해지면서 일단 먹는 것이 제대로 소화가 되지 않아서 고생을 하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먹지 못하니 영양이 결핍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서 수많은 종류의 질병들이 이제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사람은 뭐니 해도 잘 먹어야 되고 그 먹은 음식이 잘 소화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위장병으로 고생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10사람 중에 한 사람꼴로 위궤양증을 가지고 계속 속이 더부룩하고 속이 쓰리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것이 진행이 되어서 이제 위암까지 진행이 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데, 현재 한국 사람들 4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암으로 죽어가는데, 그 무서운 암 중에서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암이 1등이 바로 위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암으로 죽어가는 10사람 중에서 2사람이 암으로 죽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과연 이런 여러 가지 고치기 힘들다라고 하는 위장병, 도대체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위장병을 항산화 주스요법으로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일단 위장이 나빠졌을 때는요, 음식이 들어왔을 때 제대로 소화가 되지 않으면서 여러 가지 위장병 증세들이 나타납니다. 위염이든지 위궤양이든지 위암이든지 하여튼 음식을 소화시키는 이 주머니가 고장났기 때문에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은 비슷한 위장장애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제일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은 메스꺼운 증상입니다. 음식을 먹으면 이 위장의 에너지는 그 음식을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게 하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 위장의 힘이 약해졌을 때는 음식이 내려가지 못하고 다시 위로 올라오는 구역질이나 메스꺼움이나, 이것을 흔히들 비위가 약하다, 비장과 위장의 기능이 약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장이 약해졌을 때에 이 위장에 들어간 음식이 소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속이 더부룩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또 이제는 위가 염증이 생기면서 궤양까지 생겼을 때는 속이 쓰린 증상이 나타납니다. 특별히 음식이 있을 때는 좀 덜 하는데, 공복 시에는 그 위산이 그 상처난 부분을 더 또 훑어버리기 때문에 공복 시에 이 속이 쓰린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심하면 이제 속이 아픈 증상까지 진행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이 장이 나빠지면은 위가 나빠지면은 소장, 대장까지도 연이어 나빠지게 돼 있는데, 그게 조절이 되지 않으면서 이 변비와 설사가 교대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위장에 들어간 음식이 제대로 소화가 되지 않으면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그것이 이제 말을 할 때마다 구취라고 해서 입에서 냄새가 나는 사람들, 양치질을 해서 냄새가 없어지는 정도가 된다고 하면은 이 치아 구강 부분에서 냄새가 나는 것이지만, 양치질을 해도 무슨 냄새가 계속 난다, 일단은 위장과 소장, 대장의 기능이 약해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상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위장병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질병이 생겼으면 당연히 질병을 치료하는 약을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시중에 팔리고 있는 약들 중에서 가장 많이 팔린 약이 어떤 약인 줄 아십니까? 바로 위장병에 먹는 약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위장병이 생겼을 때에 치료제는 아니지만 그 증상을 좀 완화시켜주는 잔탁, 또 타가메트, 이런 약들이 지금 많이 팔리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잔탁이라고 하는 위장병 약은 1986년부터 10년 동안 팔린 그 판매 액수가 자그마치 48조 원이나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위장병 약이 지금도 팔리고 있고 지금도 먹고 있지만 그 약을 먹고서 위장병이 치료됐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기가 어렵습니다. 그 약을 먹고 조금 좋아진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국은 위장병이 재발되는 재발률이 98%에 이른다고 그럽니다. 그러니 그 위장병 약으로 치료가 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겠는데, 그러면 과연 이 위장병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위장병 약이 치료가 안 되는 것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먹다 보면 또한 부작용도 심각합니다. 결국은 이 약이 위장을 치료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위장을 더 나쁘게 해주면서 소화 장애가 이제 찾아올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위장이 그렇게 약해지기 때문에 영양이 제대로 흡수가 되지 않으면서 영양 불균형 상태가 찾아옵니다. 또 이 약은 일종의 또 독소가 되기 때문에 그 독소를 해독해주는 간도 나빠지면서 간 기능이 저하가 됩니다. 또 뼈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으면서 골다공증이 나타나는 부작용이 올 수도 있고, 또 무엇보다도 남성 호르몬을 이 위장병 약들은 억제를 시켜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성 호르몬이 적어진 남자들은 여성 호르몬의 우위 현상이 나타나면서 이 가슴이 여자처럼 나오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고, 또 남성 호르몬이 억제되면서 발기부전이라고 하는 이런 부작용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먹고 있는 이 위장병이 우선 이 순간 조금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것뿐이지 위장병을 치료해주는 것이 아니고, 또한 장기적으로는 그 부작용이 심각하니 그럼 위장병을 어떻게 해야 될까? 위장병은 원인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 원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면서 위장병으로부터 해방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장병이 왜 걸릴까? 위장병은 생활 습관이 잘못되었을 때 찾아오는 아주 대표적인 생활 습관병 중에 하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생활 습관이 잘못돼서 생긴 병이라고 하면 약을 가지고는 치료되지 아니할지도 모르지만 생활 습관을 고치면 치료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생활 습관이 잘못됐을 때에 위장병이 찾아오는가? 위장병은 어떤 음식을 먹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먹느냐, 먹는 이 생활 습관이 잘못됐을 때 위장병이 찾아옵니다. 음식은 정확히 정해진 시간에 먹어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속에서 위산이나 또 여러 가지 소화 효소들이 일정한 리듬과 함께 규칙적으로 분비가 됩니다. 그런데 밥을 먹어야 될 시간에 밥을 먹지 않고 건너뛰면 그 시간에 나온 이 강력한 소화 효소들이 음식을 소화시키지 못하고 결국은 위벽까지 소화시키면서 상처를 주는 것, 이게 바로 위염과 위궤양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음식을 너무나 많이 먹는 과식, 또 한 끼는 건너뛰었다가 그 다음 끼에 두 배, 세 배 먹는 폭식, 또 음식을 중간에 먹어버리는 간식, 또 자야 되는 밤에 먹는 야식, 이런 식생활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소화효소의 리듬이 깨지면서 결국은 이 위산이 너무나 많이 나오게 되어 있고 그 위산이 위벽을 훑어버리면서 위염과 위궤양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100번씩 꼭꼭 씹어서 먹어야 될 시간에 정량만 딱딱 먹는 생활 습관을 고치게 될 때에 그때 이 위장병이 놀랍게 회복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또한 이 스트레스를 받게 될 때에 신경성 위장병이 찾아옵니다. 또 맵거나 짠 자극적인 음식을 먹게 될 때에 그 자극을 견디지 못하고 위가 헐어버리게 될 것이고요. 또 알코올이나 또 담배 속에 있는 니코틴이나 또 이 커피 속에 있는 카페인, 또 탄산음료, 이런 것들을 즐겨 먹게 될 때에 위벽이 결국은 견디다 못해 염증이 생기고 궤양이 더 심해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한국 사람들은 거의 70% 내지 80%에 가까울 정도로 이 균에 감염이 되어 있는데, 이 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위궤양이 더 나타날 가능성이 많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소염 진통제나 스테로이드 계통의 약이나 철분제, 칼슘제, 비타민C 이런 것들을 먹게 될 때에 결국은 그 약제로 인해서 위산 과다증에 빠지게 되어 있고,
그로 인해서 위에 염증이 생길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현대인들은 약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 원인은 제거하지 아니하고 증상만 그저 좀 완화시키려고 약을 먹다 보니 결국은 위장이 혹사당하면서 이렇게 망가졌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장병이 걸렸을 때에 이 어떤 음식을 금하는 게 좋을까? 첫 번째, 김치찌개, 찌개 종류를 좀 멀리 하는 게 좋습니다. 찌개 종류는 대부분 짜지 않습니까? 그 속에 소금이 많이 들어있고 짠 음식을 먹게 되면 위벽이 쩌려집니다. 위벽에서 이 소금이 삼투압 능력과 함께 물을 뽑아냅니다. 그러면 위벽이 쭈글쭈글쭈글 배추 쩌려지듯이 쩌려지면서 이 염증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부침개나 튀김 종류, 즉 기름을 튀길 때에 엄청난 활성산소가 생기는데 그 활성산소가 위벽을 공격하면 염증이 그만큼 더 심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각종 젓갈 종류를 먹지 말아야만 됩니다. 이 젓갈 종류가 이 채소가 소금으로 쪄려졌고 이 젓갈이 합해지게 될 때에 젓갈 속에 있는 아민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채소가 소금으로 쪄려지는 과정에서 나오는 니트로질산이라고 하는 성분과 아민이 만나면 니트로아민, 바로 니트로사민이라고 하는 강력한 위암 물질이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치 속에 바로 배추에다가 소금으로 쪄렸죠. 그럼 니트로질산이 나옵니다. 거기에 맛 좀 낸다고 젓갈 종류를 집어넣으면 거기에 있는 아민이 만나면서 니트로사민이라고 하는 위암 발암 물질이 만들어지고 그걸 즐겨 먹는 한국 사람들이 위암이 제일 많은 것으로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분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김치를 먹을 때는 젓갈을 넣지 않은 김치를 담아서 먹는 것이 지혜가 되겠습니다. 또 매운 고춧가루를 즐겨 먹게 되면 그 펩사이신 자극 성분이 위벽을 상처내게 합니다. 또 사골국이나 삼겹살 같은 지방지를 먹게 될 때에 그 포화 지방으로 인해서 위의 염증이 더 악화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특별히 식품 첨가물, 그 중에서도 방부제는 위 궤양증이 아주 상극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라면 종류는 기름으로 튀긴 것이기 때문에 위염증을 더 그 활성산소로 인해서 악화시킬 수밖에 없고요. 장아찌 종류도 소금이 많기 때문에 이 위벽에 염증이 있을 때는 아주 안 좋습니다. 햄이나 소세지도 안 좋은 식품이요. 그리고 또 커피나 술이나 담배 속에 있는 니코틴은 위산을 분비시키면서 위산 과다증을 초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위장병 환자들에게는 멀리해야 될 음식의 목록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위장병이 걸린 사람들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지금 얘기한 이런 음식들만 지금까지 즐겨 먹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위장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될까? 항산화제들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좀 먹는 것이 도움이 될 텐데 바로 양배추입니다. 양배추 속에는요, 위궤양, 얼서를 치료해주는 얼서, 비타민 U가 들어있다라고 밝혀지면서 위장병 환자들이 이 양배추즙을 먹으면서 치료됐다라고 하는 많은 사례들을 우리가 연구 결과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감자즙이 좋습니다. 감자 이 즙은 이 알칼리성 대표적인 알칼리성 물질이기 때문에 위산 과다증으로 인해서 속이 쓰린 사람들이 생감자즙을 마시게 될 때에 그 즉시 위가 편안해지고 위장병이 치료되는데 아주 좋은 즙이 되겠습니다. 또 무 속에는 여러 가지 천연 소화제들이 들어있어서 위가 더부룩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또 생강차는 메스꺼운 위의 기운이 약해서 음식이 자꾸 위로 올라오려고 하는 메스꺼운 증상을 가진 사람들에게 생강차나 생강을 즙에 약간 넣어서 감칠맛 나게 마셔주는 것은 위를 평안하게 진정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토마토 속에 있는 라이코펜이라고 하는 이 베타캐로틴, 이 캐로틴 종류의 하나인 것입니다. 이것은 강력한 항산화제이고 위의 염증을 만드는 활성산소를 해독시켜주기 때문에 위암이나 위궤양증 환자들에게 아주 좋은 과일이 되겠습니다. 또 달래도 이 위가 좀 메스껍고 구역질이 나는 사람들에게
좋은 그런 식품이 되겠고, 당근과 단호박, 베타캐로틴이 많이 들어있어서 이 위장이 아주 좋습니다. 또 부추, 혈액순환을 왕성하게 해주면서 위장병에 아주 좋은 식품이고요. 알로에는 위의 점막을 보호해주고 치료해주는 아주 강력한 치료제들이 들어 있습니다. 연근은 위 궤양으로 인해서 출혈이 있을 때에 그 출혈을 막아주고 그 점막을 보호해주는 음식으로 알려져 있고, 브로콜리도 위 점막을 보호해주는 아주 좋은 그런 치료제예요. 또 이 비타민 U가 많이 들어있는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이 위장병을 치료할 때에 어떻게 항산화 주스를 배합해서 짜 먹으면 좋을까? 항산화 주스 요법이 위장병에 좋은 이유는 이 위가 치료될 시간을 좀 줘야지, 하루에 3끼 계속 음식을 씹어서 먹으면 위벽이 상처가 반복적으로 나면서 회복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스로 짜서 칼로리를 공급해주고, 그러면서 또 주스 속에 그 염증을 치료해주는 항산화제, 치료제가 많이 들어있는 재료들을 이제 모아서 즙을 짜가지고 마시면 위장에 휴식을 취해주면서 재생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그리고 그 재생에 도움이 되는 성분들을 즙으로 짜서 먹어주면 놀라운 속도로 위장병이 치료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인데, 과연 위장병 치료를 위한 항산화 주스 요법으로 어떤 이 재료들을 주스로 짜서 먹으면 좋은지 지금부터 좀 살펴봅니다. 첫 번째, 당근과 양배추와 그리고 샐러리를 4대 4대 2의 비율로 짜서 만든 이 항산화 주스를 공복에 하루에 3번 정도 꾸준히 마셔주면 한 달, 2달이 지나기 전에 이 위장이 한결 부드러워지면서 치료되는 것을 본인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과연 이 재료 속에 어떤 성분들이 들어있길래 그렇게 위장에 좋다고 얘기를 할까? 여기 이제 제일 많이 들어가는 당근 속에는 어떤 성분이 들어있길래 위장병에 좋다고 얘기하는지 살펴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당근 속에는, 이 캐롯 속에는 베타캐로틴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베타캐로틴은 아주 강력한 항산화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강력한 항산화제가 활성산소가 위벽을 공격하고 또 위벽에 염증을 만들 때에 바로 이 당근이 그 염증을 치료해주는 항산화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타캐로틴이 위 점막을 또한 보호해주고 위 점막을 공격하는 활성산소를 해독시켜주기 때문에 위장병 환자들에게는 아주 좋은 치료제가 바로 당근이요, 그것을 또한 즙을 내서 마시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당근 속에는요, 아연과 엽록소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 아연과 엽록소는 특별히 위장의 염증을 억제해주는 치료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위장에 염증이 있는 사람들이 당근즙을 같이 마셔주는 것은 아주 도움이 되는데, 이 당근은 색깔이 노란색입니다. 노란색은 바로 이 한의학에서는 색깔 있는 음식 중에서 위장을 보호해주는 색으로 알려져 있고요. 또 단맛은 이 바로 위장을 강화시켜주는 맛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노란색이면서도 맛있는 당근이 위장에 아주 도움이 되는 식품으로 알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당근을 먹으면 위장의 기능이 보호해주고 강화되면서 이 소화력이 높아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인데, 영적으로도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당근처럼 우리의 이 영적인 소화력을 왕성하게 높여주면서 활력 넘치게 해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영적인 항산화제로 한번 마셔보지 않겠습니까?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니까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한번 갈급해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께서 이 말씀을 풀어주면 정말 딱딱하고 재미없는 것처럼 보인 그 말씀들이 풀어집니다. 이 영적으로 가슴 속에서 꿈틀거립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영적으로 활력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이 당근과 함께 같이 짜는 녹즙 재료로 양배추를 들 수 있는데, 양배추는 여러 가지 연구 결과로 위장병을 치료하는 놀라운 치료 효능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1949년도부터 이 양배추에 대한 연구들이 계속 발표되고 있는데, 1949년에 스탠포드 의과대학의 가넷 체니 박사님이 이 양배추 즙을 짜가지고 위궤양 환자 65명에게 먹여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 62명이 3주 만에 위궤양이 완치됐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특별히 그때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이 양배추 속에 있는 성분을 밝혀냈는데, 위궤양, 바로 얼서를 치료해주는 성분이 있다 해서 그 얼서의 유자를 따서 비타민 U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게 됐습니다. 이렇게 양배추 즙이 위에 생긴 상처를 싸매주고 감싸주는 것처럼 우리 역시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의 말씀의 주스를 마시면서 그 상처를 치료받아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41편 1절로 3절에 보면은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함이 선함이요 찬송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오늘 마음의 상처를 안고 참으로 고통 속에서 잠 못 이루는 분들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은혜의 말씀을 이 생명수로 마시면서 그 상처를 싸매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 재료와 함께 샐러리를 함께 즙으로 짜면 좋다 그랬는데, 이 샐러리는 위무력증을 회복하는 놀라운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샐러리 속에는요, 비타민 B군이 이 하루 섭취해야 되는 권장량에 샐러리 100g만 먹으면 3분의 1이나 들어 있습니다. 다른 채소 녹즙 재료에 비해서 비타민 B1, 비타민 B군이 바로 한 10배 이상 더 많이 들어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타민 B군이 무슨 일을 합니까? 음식을 먹었을 때에 그 포도당을 태우면서 에너지로 만들 때 비타민 B군이 바로 불쏘시개와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타민 B군이 충만한 샐러리를 즙으로 짜서 마시면 에너지가 아주 잘 만들어지면서 활력이 넘칩니다. 위무력증으로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바로 이 샐러리를 같이 즙을 짜서 마셔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위장에 있는 그 세포에서도 에너지가 잘 만들어지면서 위장이 음식을 잘 소화시킬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샐러리 속에는요, 프탈라이드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이 무슨 일을 하느냐?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나오는 이 카테콜라민이라고 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의 수치를 낮춰주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카테콜라민 스트레스 호르몬이 낮아지니까 신경성 위장병으로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위장병이 치료될 수 있는 아주 놀라운 주스가 되겠습니다. 또 이 샐러리에는 세단놀리드 향이라고 하는 특별한 향이 있는데, 이 향이 신경을 안정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샐러리를 이렇게 즙을 같이 짜서 마시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위장이 평안해지면서 소화가 잘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은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지금 두렵고 마음에 불안이 가득가득 밀려오는 분들이 있습니까? 다른 곳에서 해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명수로 마셔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그 평안은 저 세상에 그 누가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안이라 그랬습니다. 아무리 태풍이 몰아치고 폭풍이 몰아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영적인 샐러리와 같은 그런 평안의 말씀을 먹게 될 때에 마음이 잔잔해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축복이 오늘 불안과 근심 걱정 속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주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잘 먹고 또 잘 소화가 돼야 건강할 텐데 이 음식을 먹어도 소화가 되지 않고 속이 더부룩하고 속이 쓰린 이 위염과 위궤양과 위암으로 고생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이 항산화제가 충분한 녹즙 재료들을 골라서 항산화 주스로 짜가지고 마시면 육적으로 위장병이 치료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근심 걱정 속에서 살아가게 될 때에 이 예수 그리스도 말씀의 생명수를 마시면서 평안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백투에덴 디톡스 프로그램에 안젤라 예 선생님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이분은 위산이 많이 나오고 그리고 또 위가 약해서 한 30년 정도 위장병으로 고생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양분이 제대로 흡수가 되지 않을 것이요, 영양분이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 귀가 약해지면서 귀에서 울림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잠시 동안 항산화 주스를 한 4일 동안 마시면서 위장에 쉼을 줬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냥 굶은 것이 아니고 지금 얘기한 여러 가지 영양 성분들과 항산화제가 들어있는 것을 이제 주스로 짜서 마셨습니다. 포도즙도 마셨습니다. 그러니 포도당이 에너지 위장에 이 일이 필요 없으면서도 공급되기 때문에 그렇게 배고프지 않게 견딜 수가 있었고, 그리고 위의 염증을 치료해주는 항산화제를 골고루 마셨더니 놀랍게 이 위장병이 치료되고 위가 편안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이 귀의 울림 증상이 여러 군데 치료제를 쫓아다니면서 해봤지만은 그게 사라지지 않았는데 그 귀 울림이 깨끗이 사라지는 것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일주일 안에 체험한 일들인 것입니다. 이렇게 위장이 약한 사람들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다고 하는 소망을 가지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그 모든 상처와 염증을 치료해주는 그 항산화제를 통해서 깨끗이 상처가 또한 아물고 치료되고 마음의 평안을 품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시청자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